오늘은 리눅스 네트워크 관리자 수업 첫 번째 시간으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눅스를 다루면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리눅스를 다뤘습니다. 리눅스의 기초 명령어, 운영체제가 뭔지, 커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뤘죠. 근데 리눅스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오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리눅스를 데스크탑으로 쓰는 걸로 해서 동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를 서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리눅스는 서버로 동작한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리눅스는 서버로 작동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네트워크가 돼야겠죠.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돼야 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좀 틀린 말이죠. 인터넷이 안 돼도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컴퓨터 두 대를 그냥 케이블로 연결해서 서로 이제 자원을 공유할 수 있으면 그게 네트워크가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눅스 서버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리눅스 서버를 운영하다 보면 네트워크 관련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런 작업을 위해서 많은 명령어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리눅스 시스템의 네트워크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리눅스 네트워크 관리자 수업으로 시작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가 뭐냐? 네트워크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네트워크는 이제 위키피디아 보면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네트워크는 컴퓨터들의 어떤 그룹이다. 어떤 그룹이냐? 네트워크 노드에 의해서 제공되어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위치한 어떤 자원들을 공유할 목적으로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디지털 인터커넥션이라 하게 되면은 디지털 상호 연결을 통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컴퓨터들의 그룹,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원을 공유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특정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한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 거고요. 여기 보면 인터커넥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상호 연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호 연결이라는 거는 노드 사이에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을 하는 건데, 어떤 형태를 가지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네트워크 기술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호 연결을 하기 위한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와이어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케이블 같은 거죠. 선 이런 거고, 옵티컬 이거는 이제 광 말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와이어리스 라디오 프리퀀시 메소드 이렇게 되어 있죠. 와이어리스 우리 그 무선 통신 그런 네트워크 기술을 가지는 어떤 형태, 그런 거를 이제 인터커넥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위키피디아에서는 결국에는 인터커넥션, 어떤 연결, 그러니까 와이어리스가 됐든 와이어가 됐든 옵티컬이 됐든 간에 그런 걸로 연결을 하고 자원을 공유하는데 어떤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자원을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라고 한다라고 이제 위키피디아에서는 정의하고 있네요.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이런 정의가 네트워크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자원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선을 연결하거나 무선 통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맞는 것 같고요. 자원 공유할 때는 특정한 프로토콜을 이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정의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네트워크는 이런 거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컴퓨터 네트워크가 뭔지는 이제 대충 알겠는데, 그러면 컴퓨터 네트워크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죠.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렇게 처음에 딱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슨 뭐 IP가 나오고 뭐 TCP가 나오고 뭐 OSI 뭐 7레이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1960년대 50년대 그런 굉장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 거냐,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 그 중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지만이 컴퓨터 네트워크가 딱 완성이 될 수 있을까? 어렵죠, 보면.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해낼까? 지금 생각해내는 것도 진짜 대단한데.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라는 것 자체를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실제 생활에 있는 거를 모델링해서 만든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컴퓨터의 뭐 기본 5대 장치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뭐 저장 장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산 장치, 뭐 이런 거 보조 기억 장치, 뭐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는데, 그 인간의 그냥 그런 바디, 인간의 몸, 인간이 그냥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어찌 보면 뭐 출력 장치 뭐 하게 되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지금 그런 게 되는 거고. 뭐 입력 장치 같은 거는 뭐 시각, 눈으로 보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카메라, 그런 게 다 입력 장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 리얼 월드, 그러니까 실제 세계를 모델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느냐? 실제 생활을 한번 모델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냥 딱 봐도 이해가 되는 그림이죠. 왼쪽 철순의 집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영인의 집 이렇게 되어 있죠. 둥그렇게 이렇게 영역이 되어 있고요. 둥그렇게 이렇게 영역이 되어 있는 거는 동네입니다. 동네.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왼쪽에 철순의 집이 있는 동네,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오른쪽은 영인의 집에서 이렇게 또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영인의 집이 있는 동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실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서울특별시 이렇게 될 수 있고, 여기는 뭐 어디로 할까요? 여기 뭐 부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특별시는 아니지만 부산광역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철순의 집에서 영은의 집으로 뭔가 소식을 전달하고 싶어요. 어떤 것들을. 요새는 뭐 그냥 전화하면 되지만, 한 50년대쯤에는 전화기도 별로 없었으니까 편지를 보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울을 관장하고 있는 우체국이 있겠죠. 포스트오피스 이렇게 있을 거고, 부산광역시를 통솔을 하고 있는,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우체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철순의 집에서 우편을 이렇게 붙이면, 편지를 써갖고 빨간 우체통, 요새 빨간 우체통 잘 안 보이던데, 있나? 빨간 우체통 안 본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다 넣으면 우체부 아저씨가 그거를 수거해갖고 주소를 막 보죠. 주소를 본 다음에, 얘는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 보내는 거 아니네. 그러면 이제 서울을 이제 벗어나기 위한 서울특별시 포스트오피스 이런 데다가 이제 다시 던지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뭐 비행기로 뭐 가든 아니면 뭐 고속도로 뭐 화물로 가든지 간에 갑니다. 가갖고 이제 부산광역시에 커버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얘가 이제 받겠죠. 받은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막 분류를 한 다음에 동네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우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컴퓨터 네트워크도 어찌 보면 이와 같이 연결을 하고 통신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통신을 해요. 실제로. 거의 엇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야, 이건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 것들이 꽤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다 하면 그거는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썼던 거예요. 네, 그거를 실제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전산화 시킨 거에 불과한 겁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도 그런 측면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다는 거죠. 이런 우편 시스템을 모델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원이 이렇게 있고, 이 동네입니다. 동네. 하나의 동네예요. 이제 보니까 왼쪽에 철수네 집 있고, 여기 미선이네 있네. 그렇죠? 미선이네 집. 집 빼먹었지만 미선이네 집. 같은 동네에 있는 겁니다. 같은 동네에 이제는. 아까는 다른 동네였지만 같은 동네에 있어요. 그럼 이제 우편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미선이네랑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마트폰은 없는 때였으니까 50년대 그런 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가기 싫어. 막 비 오고 천둥번개 막 불어요. 천둥 치고 비 오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여전히 편지를 보내는 시스템인 거예요. 아직도.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이 동네에는 우체부가 없는 거예요. 우체부가. 없으니까 직접 줘야 돼. 해야 돼. 문제는 철수네 집이 미선이네 집 주소를 몰라.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우체부가 없어. 우체부도 없고 철수네 집에서 미선이네 집 주소를 몰라요. 근데 편지는 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이런 걸. 하나의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 철수네 집에서 스피커로, 지붕의 스피커폰으로 미선이네 나와라 오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미선이네 부르는 거죠. 미선이네 집 어딨냐, 방송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온 동네에 다 있으면 많은 집이 있겠죠. 그 중에서 야 미선이네 집 어디요? 방송으로 날리는 겁니다. 방송으로. 그러면 이 동네에 미선이네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선이네는 역시 스피커폰으로 야 우리 집 여기 있다. 미선이 여기 있다. 응답을 해주겠죠. 그러면 철수네 집은 그래 미선이네 우리 동네에 있네. 그럼 네 집 주소 좀 불러줘봐. 내가 편지 좀 보내게. 그렇게 해서 집 주소를 아니까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죠? 연결이 돼갖고 편지를 쑥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이 같은 동네에 사는데 철수네 집에서 미선이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았거든요. 네. 깐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 네트워크를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컴퓨터 네트워크가 이렇게 에어리가 있으면 여기 컴퓨터가 한 100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모든 컴퓨터가 이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의 주소를 모두 다 알아야 되느냐?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꺼져 있기도 하고 전원이 켜져 있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꺼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선이네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컴퓨터라고 치면 미선이네 집이 꺼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결 자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주소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피커로
호출을 하는 거죠. 미선인에 나와라 오바. 그러면 미선인의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나 살아있다. 그러면 철수네 집에서 야, 미선이네 내 집 주소 좀 불러줘봐. 내가 너한테 데이터 좀 보낼게. 해서 데이터를 쑥 보내는 거예요. 약간 좀 우리나라 그 우편 그거랑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전산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철수네 집 컴퓨터는 미선이네 집 컴퓨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먼저 호출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트에 없어. 전화번호부가 없는 거예요. 철수네 집이나 그런 데는 전화번호부 뭐 그런 거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방송 지붕 꼭대기에 스피커 크게 달아갖고는 온 동네 떠나가라 부르는 거예요. 미선이네 나와라 오바 이런 식으로. 있으면 미선 여기 있다. 니네 집 주소 좀 줘. 주면 그거 가지고 데이터 싹 주고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한 동네 이렇게 한 동네에 이제 더 많아졌어. 철수네, 미선이네, 재석이네, 지효네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고 각각 다 스피커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스피커를 다 이제 지붕 꼭대기에 달아갖고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데이터를 주고받으려고 그러면 무조건 집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미선이네 이렇게 하는 거는 집 주소가 아니에요. 미선이를 호출하는 것 뿐이지 미선이네 자체가 집 주소가 될 수가 없어요.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미선이네가. 그렇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집 주소는 바뀌지만 미선이네라는 걸 또 쓸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재사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렇게 미선이네 이런 것들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 데이터를 통신을 하고 싶어갖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철수네가 재석이네랑 통신하려고 그러면 재석이를 호출해야겠죠. 왜 모르니까 어디 있는지. 그러면 재석아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선이네도 지효랑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불러야 되겠죠. 왜? 모르니까. 전화번호 없어요. 몰라. 그러니까 동네 떠나가라 지효야 이렇게 불러야겠죠. 그죠? 근데 같은 시간 같은 분 같은 초에 철수가 재석이 부르고 미선이가 지효를 불러버리면 동시에 불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동네에서 스피커 하나만 울려야 똑바로 들리는데 미선이네도 지효 부르고 철수이네는 재석이 부르고 동시에 같은 타임에 이렇게 불러버리면 소리가 충돌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요. 뭔 소리야 이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리가 막 헝클어져 갖고. 그렇죠? 그리고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걸. 소리가 충돌 나갖고 난장판이 돼요. 불러도 대답이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불러도 못 알아먹으니까 누구 부른 거야? 재석이는 누구 부른 거야 대체? 지효는 날 부른 건가? 긴가민가?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거나 아니 내가 인식을 못했는데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충돌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소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다 기다린 다음에 누군가 한 명이 다시 또 잽싸게 지효야 이렇게 불러야겠죠. 미선이가 지효야 이렇게 빨리 불러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알게 모르게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눈치 게임 하면서 부르는 거야. 동시에 누군가를 호출해버리면 충돌 나서 통신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겠죠? 네.
오직 이 동네에서는 한 사람만 그 시간에 딱 한 사람만 누군가를 호출할 수 있어요. 같은 시간에 두 사람, 여러 사람이 부를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네트워크는. 그러면 컴퓨터 네트워크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자, 이제 집을 없애버리고 이제 컴퓨터로 이제 바꿨습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바꿨고요. 모양 달라졌죠, 그렇죠? 이렇게 컴퓨터가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 구멍 뚫려 있고 이렇게 보면 랜선 꼽는 거죠, 딱 봐도. 이게 이제 그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뭐 랜카드 이렇게 불렀는데 통신을 위한 장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를 구매하면 메인보드 뒤에 보면 메인보드에다가 그냥 랜선을 꼽을 수 있는 포트가 있어요. 메인보드에 그냥 다 박혀 있습니다, 요새는. 지금은 뭐 메인보드 하나 사면 그냥 인터넷이 안 되는 컴퓨터는 이제 뭐 거의 무용지물이니까 그냥 메인보드 포트에 그냥 이렇게 랜선을 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컴퓨터 하게 되면은 꼭 인터넷이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뭐 메인보드만 샀다 하면은 거기에 랜 포트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별도로 랜 카드를 구매를 해갖고 메인보드에다가 꼽아줬어야 했습니다. 컴퓨터가 통신을 하고 싶어도 통신 장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별도로 판매를 했던 거죠. 통신 장비랑 컴퓨터랑은 별개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림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컴퓨터하고 통신 장비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개념 자체가. 메인보드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뭐 컴퓨터가 자체가 그냥 뭐 네트워크 장비를 같이 이렇게 내장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릅니다, 완전히. 어쨌거나 그래서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미선이네, 철수네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컴퓨터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이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서로 퓨처 지점을 할 수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장비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허브라고 부릅니다. 허브에다가 다 꼽는 거예요. 다 꼽으면 얘는 여기다 꼽고 얘는 여기 꼽으면 얘가 이제 다 연결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얘 4명이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통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선이네가 지호네랑 컴퓨터랑 통신하고 싶으면 먼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호 살아있냐? 응답바람. 이런 식으로. 그죠? 맨 처음에 그거예요. 지호를 호출을 해. 응답바람 하면 지호가 있다. 살아있다. 그러면 주소를 줘. 니네 집 주소, 니 컴퓨터 주소 줘봐. 데이터 훅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철수네가 재석이네랑 통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 먼저? 재석이 먼저 호출해. 재석이 살아있냐? 그래서 살아있다. 그러면 나 집 주소 줘봐. 네 컴퓨터 주소 줘봐. 컴퓨터 주소가 아니고 여기 정확히 말하면 통신 장비 주소라고 봐야 됩니다. NIC 랜카드 주소를 줘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하면 뒤에 가면은 맥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맥 어드레스, 맥 주소를 줘. 맥 주소를 기반으로 통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맥 주소를 줘. 맥 주소는 통신 장비에 할당됩니다. 네, 그 통신 장비는 네트워크 카드, 거기에 맥 주소가 할당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소, 맥 주소, 통신 장비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서로. 그래야 그걸 기반으로 물리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연결을 할 때에 쓰는 거라 그러는데, 물리적 연결을 위해서 이런 통신 장비의 주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죠, 앞이랑. 근데 앞이랑 또 똑같아요. 미선이네가 지호네 호출할 때, 철수네가 재석이네 호출할 때 동시에 호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 그러면 그 통신은
아웃 안 되는 거죠. 아웃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눈치 게임을 또 합니다. 잽싸게 누군가 탁 부르는 거죠. 충돌이 나면 각각의 통신 장비들은 그 충돌을 전기적 신호로 파악을 해요. 받습니다. 전기적 신호로 그거를 인식을 하게 되어 있고, 통신 장비는 랜덤 숫자를 발생을 시켜서 그 숫자만큼 쉽니다. 딜레이를 시켜요. 통신 딜레이를 합니다. 그 숫자만큼 통신을 안 해. 각각 난수를 발생시킨 다음에 그 시간만큼 쉬어.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눈치 게임 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먼저 미선이네가 지원을 딱 부르고, 충돌 안 나면 오케이,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그런데 보니까 철순애가 이제 영희를 자꾸 불러요. 영희. 앞에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는 영희네 집, 영희를 막 통신하고 싶어. 그래서 영희야 부르는데 있나 없죠 여기. 그쵸? 여기 없잖아요, 이 동네에. 그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그림이죠, 그쵸? 이 그림. 여기에는 이제 미선, 재석, 지우 다 있는데, 영희네는 부산광역시에 있단 말이에요. 동네를 벗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죠? 동네를 벗어난 거야. 아무리 불러봐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스트 오피스에다가 보내면 되죠. 뭘? 영희네 라고 부르는 거를 이 서울특별시 포스트 오피스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순애가 영희야 부른 거를 여기 없으니까 영희야 부르는 거를 이 포스트 오피스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트 오피스는 그 호출한 것들을 계산을 해서 부산광역시에 영희가 있다는 걸 알아요. 얘네들은 지 동네에 어떠한 녀석들이 모여 있는지를 알아. 얘네들은. 이 컴퓨터들은 모르는데 얘네들은 알아요. 이 동네에 서울특별시라는 곳에 어떤 녀석들이 모여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얘는. 그리고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얘도 부산광역시에 영희네 집이 있다는 걸 알아, 얘는. 그래서 철순애가 영희야 부르면 영희 없으면 얘가 맡게 되어 있어요. 얘가 응답하게 되어 있어갖고 얘 받았고 뭐 어떻게 막 해갖고 그 경로 찾아가는 거를 또 방법도 알아요. 그래서 부산광역시 얘한테 보내면 되겠네. 부산광역시에 보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신 불러주는 거예요, 얘가. 대신 여기서 스피커로 야, 영희네 어딨나? 영희 응답해봐라.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너 부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영희네가 살아있으면 저 살아있어요 하게 되면 거꾸로 집 주소 같이 이렇게 롤백 해갖고 이렇게 쭈르륵 타갖고 이렇게 해서 딱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본 동작 원리예요. 보면은 몇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필요로 하는 게 먼저 이름이 나와야죠. 이름. 각각의 컴퓨터에 이름이 있어야 돼. 컴퓨터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 통신 장비에 이름이 있어야 돼. 이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통신 장비에 주소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미선이가 지훈애를 부르잖아요. 미선이네, 지훈애 이런 거 다 이름이에요. 미선이가 먼저 처음 어떻게 합니까? 지훈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름을 부른 다음에 얘가 살아있으면 그때 집 주소 줘봐. 통신 장비 주소 줘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 주소가 필요한 겁니다. 이름이 필요하고 주소가 필요해. 그죠? 그리고 미선이네가 지호를 어떻게 합니까? 부르잖아요. 불러. 어떻게 불러요? 스피커로 이 동네에 떠나가라는 듯이
그냥 딱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산화 시켰으니까 미선인애가 지호를 부른다 그러면 이 라인을 타고 철수한테도 가는 거예요. 그게 재석이한테도 가고. 딱 봤더니만 날 부르는 게 아니야. 철수네. 봤더니 미선이가 지호가 불렀네. 이게 메아리가 다 울려 퍼지는 거죠. 근데 철수는 지호가 아니니까 그냥 씹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이 됐어. 응답 안 해. 재석이도 마찬가지죠. 지호 아니니까 재석이는. 그 메아리가 지호야 하는 메아리가 재석한테 갔는데 어떻게 재석이가 대답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씹어버리는 거죠. 지호는 자기가 지호 맞으니까 응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다기보다는 이거를 그러니까 방송한다. 브로드캐스팅. 예. 전체 네트워크 에어리어에 방송을 하듯이 그냥 부르듯이 이렇게 하는 거라 갖고 그걸 브로드캐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이 있어야지만이 컴퓨터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똑같죠, 여기도. 철수네가 영희야 이렇게 부르면 다 타고 여기다가 다 미선이네 집에도 왔다가 지훈네 집에 다 퍼져나갑니다. 다 퍼져나가.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거죠. 쫙. 근데 영희네 집에 브로드캐스트를 했는데 영희네 집은 이 영역이 없는 거예요. 방송을 해봤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으면 얘네들은 다 무시하지만 얘는 무시를 안 하는 애들이에요. 포스트 오피스에 있는 애들은. 해갖고 얘한테 보내고 얘는 또 영희네 집에 어디 있는지 구역을 아는 애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얘가 다시 대신 방송을 해준 다음에 갖고 와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컴포넌트 이제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름 필요한 거고요. 영희네, 철수네 뭐 이런 거. 주소가 필요하죠. 사는 집, 통신 장비, 주소 뭐 이런 게 필요한 거고. 브로드캐스트 에어리가 필요해요. 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간, 한 개 공간이 필요합니다. 서울 특별시만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그런 공간이 필요하죠. 어떤 동네, 서초구도 동네니까 서초구 내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브로드캐스트 동네 영역,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이제 미선이네 하는 게 이제 이름이라 그랬죠. 이 이름은 재사용이 가능해요. 이 컴퓨터를 바꿔도, 그러니까 이 주소가 바뀐다 한들, 물리적인 주소가 바뀐다 한들 미선이네 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 세계에서도 동명이인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선이네 이런 거는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 바꾼다 하더라도, 요거 자체를 바꾼다 하더라도 미선이네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왜? 통신할 때는 이 주소가 필요해요. 집 주소가 필요한 거지 이 이름이 필요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 중복만 안 되면 돼요. 여기서 같은 에어리어 내에서 중복만 안 되면 됩니다. 미선이네가 두 개 있다 그러면 철수가 미선 부르면은 둘 다 응답할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에어리어 내에서 동명이인만 없으면 된다. 같은 사람만 없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됐든 간에 내가 미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선 쓰면 됩니다. 주소는 어차피 바뀔 거니까. 그래서 미선이네 이름 이런 거를 이제 IP 주소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소로 표현했던 것들, 그 주소는 이제 통신 장비의 주소라 그랬죠. 통신 장비의 주소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제 맥 어드레스라고 이제 불립니다. 맥 어드레스는 통신 장비에 붙는 건데 이거는 재사용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전 세계의 유일한 주소값을 가집니다. 전 세계 유일한 주소값을 가져야 돼요. 중복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통신 장비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전 세계에
몇억 개의 기기가 있을 텐데 중복 안 되게 이게 주소가 할당되어 있다고? 맥 주소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장하는 기관도 있어요, 심지어. 네. 그걸 할당해주는 기관도 있고. 그걸 이제 맥 주소라고 부르고요. 동네, 철수가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영역을 이제 서브넷 마스크, 네트워크 마스크 이렇게 부르는데, 예, 그걸 서브넷 마스크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브로드캐스트 주소,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IP 어드레스라는 게 나왔어요. IP 어드레스. IP 어드레스는 뭐냐면 IP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통신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역시 위키피디아 갖고 온 거죠.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숫자 라벨을 이제 할당한 거고요.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는 이제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장치를 이제 구분하거나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드레싱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IP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 원래는 인터넷 라우팅 프로토콜 뭐 이렇게도 되어 있는 것들도 봤는데 그건 좀 다르군요. 인터넷 프로토콜 같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호스트 오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만 해주기 위한 거지 이거 자체가 어드레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호스트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주소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실제 주소는 다른 거죠. 맥 주소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IP 주소는 이제 32비트로 되어 있고 이제 다트 노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트 노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다트 디시멀 노테이션 줄여갖고 다트 노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많이 아시죠? 이거 IP 주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요런 거를 이제 옥텟이라고 불러요. 옥텟이라고 부르는 건데 하나하나가 3개의 옥텟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32비트라고 한 거는 앞에 이제 점을 찍어서 4개가 있고요. 점을 찍어서 4개가 있고 한 옥텟당 8비트. 옥텟이라는 말 자체가 8개, 8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옥텟이 4개가 있는 거예요. 8비트짜리가 4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비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숫자는 이제 비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172는 뭐 1010, 11000 이렇게 되는 거고 16은 이렇게 되는 거고 점을 기반으로 해서 쭈르륵 되어 있는 거고 요걸 다 합치면 이제 32비트 이렇게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IP 주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이 4개 32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역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0.0.0.0.0.0 그쵸? 다 0. 다 0부터 어디까지 됩니까? 이게 11111까지가 최고 맥시멈이거든요. 그쵸? 1로 다 채우면 그 다음에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비트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이거를 1로 다 채우면은 그 맥시멈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1로 다 채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게 255.255.255.255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0부터 255.255.255.255까지가 표현할 수 있는 IP 주소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하죠. 맥 주소는 뭐냐? 맥 주소는 여기 보면 미디어 어세스 컨트롤 어드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맥 주소는 미디어라고 되어 있죠. 미디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쓰이는 건데 미디어라고 하게 되면 뭐 인터넷도 미디어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떤
뭐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 뭐 미디어 하게 되면 뭐 인터넷 그리고 뭐 신문 뭐 이런 것들 다 미디어라고 뭐 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네트워크를 다루는 일종의 장치 같은 거예요. 그걸 미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미디어 어세스 컨트롤 어드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장치에 붙는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맥 주소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되어 있는데, 이게 NIC, NIC 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 할당되어지는 유니크한 아이덴티파이어다, 구분자다, 유니크한 구분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맥 주소는 컴퓨터에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에 할당되는 거예요. 미디어. 그 미디어가 NI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얘를 그냥 구매하면 맥 주소가 할당되어 있어요. 얘는 그냥 전 세계 유일한 겁니다. 전 세계 유일해. 전 세계 유일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device manufacturers 되어 있죠. by device, assigned by device manufacturers 되어 있는데, 이 주소는 이 장치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업체에 의해서 assign 된다, 할당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NIC, 이 카드를 만드는, 이 장치를 만드는 업체에서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해야 되니까 업체끼리 모여갖고 쿵짝쿵짝 모여갖고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를 해갖고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 주소를 보면 이런 식으로 6개의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시를 구분해갖고 6개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하고 뭐 이렇게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앞에 3개는 manufacturer, 제조사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 숫자가 돼요. 그거를 OUI 이렇게 부르는데, manufacturers organizationally unique identifier 이렇게 되어 있죠. OUI. 그러니까 제조사의, 제조사를 구분하는 그런 거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뒤에 나머지 3개를 가지고 이렇게 유니크하게 할당하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OUI를 검색을 해보면 이거 리얼텍이라는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제조사가 이게 제조사 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as the bond in address, bond in 여기 뭐 굽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전에 하드웨어 어드레스나 하드웨어 어드레스, 피지컬 어드레스처럼 레퍼드 된다, 여겨진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맥 주소는 그냥 물리적인 하드웨어 주소를 자체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에어리어가 아니라 IP 어드레스 이렇게 되어 있죠. 브로드캐스트 혹은 뭐 넷마스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는 네트워크의 주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에 데이터를 정송하는 데 사용하는, 메시지를 정송하는 데 사용하는 IP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IP 주소를 말하는 거고, 브로드캐스팅을 딱 해버리면 그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팅 에어리어 내에 있는 브로드캐스트 IP 어드레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에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로드캐스트 IP 어드레스를 알게 되면
연관이 있는 거, 이제 알게 된다기보다는 연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 IP 어드레스, 그다음에 넷마스크 IP 어드레스, 브로드캐스트 IP 어드레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 가면 이 연관성들을 다 알게 돼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를 다시 한번 뭐 살펴보면 컴퓨터는 이런 숫자를 몰라요. 예. 뭐 알턱이 있나? 컴퓨터는 비트만 가지고 연산을 하는 기계잖아요. 그쵸? 십중수를 모른단 말이에요. 무조건 다 비트만 가지고 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다 쓰긴 하지만 결국엔 비트로 다 바꿔서 컴퓨터는 다 계산을 합니다. 전부 다.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대역은 0부터 255.255.255.255점의 대역폭을 가진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갖는 거죠. 주소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다시 이제 IP로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는 여기 뭐 미선, 철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제는 이제 동네 개념을 내가 이렇게 둥그렇게 쳐놓으니까 여기는 이제 한 동네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컴퓨터인 거예요.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에 그냥 전기만 먹고 꼽아다 놓고 IP만 할당을 했다고 해서 이 컴퓨터가 속한 동네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이 IP를 줬다고 합시다. IP 줬는데 190.168.0.2 이렇게 줬는데 그러면 이 컴퓨터가 속한 동네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동네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왜? 0부터 255.255.255.255.255. 이게 IP 길이니까 이 안에 있는 컴퓨터는 이거를 사용하는 IP를 쓰는 컴퓨터는 그냥 온통 한 동네인 거예요. 그냥. 그쵸?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어쨌거나 한 동네야. 그쵸? 근데 이거를 한 동네라고 보기에는 좀 뭐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실생활로 그냥 환산을 하면 그 지구 같은 거예요. 지구도 한 동네죠? 까놓고 얘기하면. 안 그래요? 지구도 하나의 동네예요. 미국이라는 동네, 한국이라는 동네, 유럽이라는 동네가 있으면 그거 뭐 다 포함하는 지구도 동네죠, 그냥. 그런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뭐 미국 사람을 부를 순 없잖아요. 스피커 이따시한 거, 이따 큰 거, 스피커를 엄청나게 큰 거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부를 수 있겠어? 못 부르지. 그래서 컴퓨터가 부를 수 있을 만한 크기의 동네, 원격 컴퓨터를 부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동네, 그거를 어떻게 정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고민이야. 이게. 어떻게 정할 거냐. 동네라는 거는 이제 내가 외치면 192.168.0.2 하는 컴퓨터가 브로드캐스트를 딱 하면 응답할 수 있는 크기를 동네라고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크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 브로드캐스트는 내가 외칠 수 있는 영역 크기를 말하는 거고 네트워크 IP 어드레스는 얼마나 많은 그 동네에 얼마나 많은 통신 장비가 있느냐,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왜 동네라고 하더라도 다르잖아요. 동네 크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같은 크기를 하더라도 뭐 어떤 동네는 집이 100여 채, 어떤 동네는 집이 20채. 뭐 자연적인 어떤 지형이나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동네가 아무리 커도. 그쵸? 동네가 똑같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브로드캐스트 할 수 있는 영역은 똑같다 하더라도 가질 수 있는 영역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 IP 어드레스는 동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통신 장비들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런 개념으로 네트워크 IP를 이제 말하는 건데, 그 뒤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어쨌거나 핵심이 되는 건 그거예요. 동네를 어떻게 이거를 알아낼 거냐는 거예요. 190.168.0.2 자기 스스로도 내가 어느 동네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그 동네에 가갖고 외치지, 딴 동네 놀러 가갖고 막 외쳐봤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자, IP 주소의 어떤 기능, 그런 걸 자세히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컴퓨터는 오직 비트만 알죠, 비트만. 숫자는 모릅니다. 그래서 128.168.0.2라는 주소를 비트로 환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환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맨 앞에 것만 이제 볼게요. 10000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다음에 1비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192로 올라가요. 그죠? 이거를 10준수화 시키면 192가 됩니다. 다시 또 그 다음에 1을 또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1이 3개가 되고, 그러면 22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띄엄띄엄 넘어가는데 이게 64, 숫자가 64만큼 이렇게 띄엄띄엄 넘어가게 됩니다. 그쵸? 왜? 비트니까. 컴퓨터의 비트만 계산한다며 2를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숫자가 띄엄띄엄 넘어가요. 뭔가 구획이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비트를 하나씩 줬더니만 구획이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네. 그죠? 그죠? 그리고 전체 지구 구획은 255, 255, 255, 255, 255, 11111 다 1111로 다 하게 되면 지구 구획이 나오는 거죠. 이게 비트란 말이에요. 비트. 숫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1을 하나씩 다 채워나가면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64처럼 이렇게 늘어나. 뭔가 구획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비트 연산을 합니다. 비트 연산을. 비트 연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그냥 심심해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엔드 연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엔드 연산, 비트 연산은 뭡니까? 주어진 값이 1이면 그리고 그 다음에 p 연산사가 다시 또 1이다 그러면 결론은 1이 나오는 거죠. 그쵸? 25, 25, 25, 25랑 엔드 연산을 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25, 25, 25는 여기 다 1이 되기 때문에 앞에 주어진 값들을 그대로 보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1 엔드 1은 1이란 말이에요. 그쵸? 0 엔드 1은 0이야. 그쵸? 뒤는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앞에 주어진 값들 그대로 갖고 오게 됩니다. 0 엔드 1은 0. 그쵸? 1 엔드 1은 1. 그쵸?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대로. 쭉 갖고 오게 되어 있어요. 25, 25, 25, 25를 지금 할당되어 있는 주소, IP 어드레스랑 엔드 연산하면 차이게 나와요, 그냥. 그러면 25, 25, 25, 25가 아니라 25, 25, 25, 0이라고 합시다. 그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앞에 3옥택, 3칸까지는, 3개까지는 D가 1이기 때문에 앞에 게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쵸? 그대로 나오는데 뒤에는 0이기 때문에 앞에 무슨 값이 오든지 간에 무조건 다 0이에요. 얘는. 왜? 엔드 연산이 그렇게 되니까. 1 엔드 0은 0이에요. 0 엔드 0은 0. 그죠? 얘가 1이 되지 않는 이상 이 값이 보존이 안 돼요. 앞에 주어진 값이. 얘가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어. 무슨 수가 오든지 간에 무조건 다 무효 처리돼버리, 다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128점, 128점, 0.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아까는 11을 줬더니만 4개 나왔는데 0을 하나 줬더니만은 달라졌어. 128점, 128점, 0.0 이런 식으로 뒤에 0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죠? 이걸 가지고 이 주어진 255, 25, 25, 25.0 아니면 25, 25, 25, 25, 254, 252 이 뒤에 비트 값을 하나씩 없애가면서 엔드 연산을 하게 되면은 구획이 나눠집니다. 쉽게 말하면 128점, 168점, 0.0 이라는 구획, 그러니까 128점, 168점, 0.0 이라는 구획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건 다 무효가 됐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만큼의 앞에 값만 유효하다는 거거든요. 이 앞에 값만 유효하고 뒤에 값은 뭐가 오든지 간에 이 앞에 값을 따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동네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128점, 168점, 0. 128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요거랑 엔드 연산 해버리면 요게 나와요. 그죠? 뒤에 값은 다 부정당하고 앞에 값만 살아남아. 그게 엔드 연산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동네가 되는 겁니다. 동네가 되는 거고 128점, 168점, 0.0 이 영역이 하나의 컴퓨터가 외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 숫자를 깰 수가 없는 이상 요 범위를 벗어나서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랑 그다음에 외치는 범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IP 어드레스, 브로드캐스트 IP 어드레스, 넷마스크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앞전에서 계산했던 거죠. 그래서 255.0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엔드 연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자 봅시다. 네트워크 IP 어드레스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오른쪽에서부터 1이 나오기 전까지 0으로 다 채웁니다.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128점, 168점, 0.0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진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런 폼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런 폼이 나오는데 보시면 0으로 쭈루룩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채워지는 부분, 0까지 채워지는 부분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IP가 되는 거고요. 브로드캐스트는 뭐냐 하면 이 0이 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1이 나올 때까지 1로 다 채우는 거예요. 거꾸로 반전을 시켜서. 그쵸? 그렇게 되면 이런 포맷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128점, 175점, 25, 25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브로드캐스트 범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브로드캐스트 IP 주소는 25, 25 이런 식으로 나와요. 뒤에 이게 붙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넷마스크는 네트워크 IP 주소에서 앞부분을 전부 다 1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28.248.0.0 이게 네트워크 IP, 넷마스크 주소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둘을 네트워크 IP랑 브로드캐스트 IP 어드레스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넷마스크 IP 어드레스만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개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쵸?
어떻게? 넷마스크 IP랑 주어진 IP 주소를 AND 연산을 하는 겁니다. AND 연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주소가 그래도 나와요. 이거랑 AND 연산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게 나오죠. 그죠? 128.168.0.0 이게 그냥 나와버려요.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1이니까. 그럼 네트워크 IP 주소가 나오는 거고요. 네트워크 IP 주소에 나온 데서 뒷부분을 다시 또 1로 다 채워버리면 IP 주소, 그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왜 안 맞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192.168.0.0 이라는 주소가 있다 칩시다. 0이 아니라 1을 해도 돼요. 1을 해도. 1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1, 2, 3, 4 다 해도 상관없어요. 넷마스크 주소가 255.255.0인 거예요. 그죠? 이두를 AND 연산을 해보면 AND 연산을 해버리면 앞에 0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다 0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 IP 주소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192.168.0으로 떨어져요. 그죠? 브로드캐스트 IP 주소는 이 0을 다 1로 바꾸려면 다 바꿉니다. 그죠? 다 바꾸는 거고요. 넷마스크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 앞을 1로 다 바꾸는 거라며, 네트워크 IP 주소에서. 바꾸면 이게 돼요. 그죠? 네트워크 IP 주소는 이거라며. 근데 네트워크 IP랑 브로드캐스트 IP를 기반으로 해서 넷마스크를 계산했더니만은, 뭐 처음에 주어진 건 달라졌네. 안 맞잖아. 그죠? 안 맞죠? 안 맞게 되어 있어요. 다르네. 다른데 뭐 어떻게 하라는겨? 그래서 넷마스크를 주어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네트워크 IP는 0으로 채워야 되고 브로드캐스트 IP는 1로 채워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앞에 1이 나올 때까지 채우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1이 나올 때까지 채운다 그러면 여기에 1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1이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넷마스크 IP 주소가 되어 있는, 나와 있는 1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만 0으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1로 채우는 것도 여기까지만. 어디에다가? 본 주소에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계산이 안 됩니다. 다시 계산하면, 이거를 AND 연산하면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0을 여기까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왜? 비트가 여기까지 다 걸려 있으니까. 1도 여기까지만 채우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게. 그래서 주소를 다 살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할당을 계산을 해야지.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헷갈리는 이 주소예요. 이게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문제 내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보면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거거든요. 절대로. 근데 주소는 190.168.0.0인 거고요. 동네는 이만큼인 거고, 동네는 네트워크 IP부터 브로드캐스트 IP까지 이만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동네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IP랑 브로드캐스트 IP랑.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요. 브로드캐스트 IP 조선 주로 이제 2호 이런 게 막 붙어요. 뒤에.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다시 정리를 하면 192.168.0.0에
넷마스크 값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 경우에 이걸 가지고 동네 크기를 정할 수 있다. 동네 크기를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네트워크 IP, 브로드캐스트 IP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동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네가 되는 거고요. 얼마나 많은 컴퓨터들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논쟁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256개 가질 수가 있는데, 브로드캐스트 2호, 그 다음에 네트워크 IP는 못 써요. 컴퓨터에 할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를 빼버리면 25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다시 또 하나를 빼야 돼요. 이걸 이제 디폴트 게이트웨이 할당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하게 되면 253개 정도만 컴퓨터에다가 할당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 안 하고 그냥 254개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어디 보면 256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그냥 탁 이까지 포함해 갖고 그냥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좀 말들이 좀 많아. 이게 보니까 헷갈리는 것도 많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거나 IP 주소, 넷마스크 IP 이 두 개만 알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범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디폴트 게이트웨이 IP 어드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뭐 갖고 왔죠. 네트워크 IP, 넷마스크 IP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네트워크 IP 이렇게 되고 브로드캐스트 IP가 이렇게 되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0으로 시작을 하면 네트워크 IP 주소는 뭐 0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숫자로도 시작할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네트워크 IP 주소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에 플러스 1을 해줍니다. 플러스 1을 해줘갖고 거기서 그 영역 내에서 네트워크 IP 영역 내에서 그 다음 첫 번째 주소를 대부분 디폴트 게이트웨이 IP 주소로 사용을 해요. 여기는 192.168.0.0이 네트워크 IP잖아요. 여기서 가장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주어지는 주소가 190.168.0.1 이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IP 주소입니다. 이 IP 주소를 디폴트 게이트웨이 IP 주소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 디폴트 게이트웨이 IP 주소는 뭐냐 하면 아까 그 서울특별시 동네가 이렇게 있었죠. 이거 서울특별시 동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2.168.0.0에서부터 192.168.0.25까지의 크기를 갖는 서울특별시 동네가 있는 거죠. 이제는. 그죠? 그런데 부산광역시에 있는 컴퓨터를 호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스트 오피스를 거쳐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포스트 오피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디폴트 게이트웨이 IP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IP를 하나 줘야 돼요. 네, IP를 줘야 되고, 디폴트 IP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뒤에 가서 컴퓨터 통신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설명할 때에 같이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라우팅 테이블을 계산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서브넷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동네 192.168.0.0 서브넷 마스크, 넷마스크 IP 어드레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게 되면 브로드캐스트 IP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동네는 0.0에서부터 0.25까지의 크기를 갖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IP로 다 브로드캐스트 IP를 환산을 해보면은 뒤에가 25이기 때문에 이거 다 끝난 거예요. 그죠? 다 끝났습니다. 다음번 IP는 어떻게 할당되느냐? 192.168.1.0이 되겠죠. 이게 0이 다 되고 그 다음에 1이 하나 켜져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됩니다. 1이 하나 켜지는 거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넷마스크를 더 씌우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또 191.168.1.25 이런 식으로
대역이 동네가 또 나온 거예요. 그쵸? 여기는 0번째 동네, 얘는 1번째 동네, 뭐 굳이 이름을 붙이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네당 254개의 호스트를 갖는 겁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 포함해갖고 254개의 호스트를 갖는 거죠. 그죠? 얘도 똑같이 0번째 동네, 1번째 동네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서브넷 마스크가 255.25.0일 경우에는 한 서브넷당 한 동네당 254개 호스트, 하나의 서브넷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동네를 이제 서브넷이라고 부를 거예요. 하나의 서브넷에 254개의 호스트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죠? 지금 얘는 192.168.0.0으로 되어 있죠. 얘가 끝까지 그 마지막 네트워크가 어떻게 됩니까? 255.255로 되겠죠. 192.168.255.255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숫자상. 그죠? 네. 거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문제는 이렇게 서브넷 동네가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몇 가지 얼마나 많은 동네를 가질 수 있느냐 그 IP 범위 내에서 그거는 256개의 서브넷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를 하나 없애봅시다. 이를 한번 없앤다는 말은 뭐예요? 이걸 0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25만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1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0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254가 되겠죠. 이거를 10진수로 바꾸면은 8비트 8진수가 아니라 8비트를 10진수로 바꾸면 254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걸 엔드 연산하게 되면 브로드캐스트 IP 주소는 1.25까지 가네. 그죠? 1.25까지 갑니다. 왜? 서브넷 요 1로 채워진 나머지 값을 1로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는 다 0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반전시켜서 다 1로 만들게 되면 브로드캐스트 IP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1.25까지 나가네? 그쵸? 0.0부터 1.25까지 얘 동네 크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호스트 개수를 계산해보면 5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다음에 뭡니까? 2겠죠, 2. 2.0, 2.0부터, 이게 1.25 다음은 2.0이에요. 똑같이 넷마스크를 걸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3.2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맞나요? 그죠? 요거를 엔드 연산해서 딱 나온 값. 엔드 연산하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내려오죠? 앞값에. 여기까지가 엔드 연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쵸? 나머지 0을 다 1로 채우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브로드캐스팅 IP 주소가 나와요. 브로드캐스트 IP 주소가 3.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2.0에서부터 3.25까지네. 역시 510개 호스트 되는 거고요. 이렇게 쭉쭉쭉쭉 하다 보면은 총 몇 개의 서브넷을 가질 수 있느냐? 218개의 서브넷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넷마스크를 주게 되면 218개의 동네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겁니다. 한 동네당 510가구가 살 수 있는. 또 이를 또 없애고 0을 또 줘. 그러면 이제는 25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앞에는 254, 25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엔드 연산해. 브로드캐스트 IP 주소 어떻게 됩니까? 3.25 이렇게 되네. 그죠? 한 동네 크기가 122개. 한 동네당 122가구가 살 수 있어. 이제는. 브로드캐스트도 3.25, 그 다음은 4.0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비트에서 주어진, 이 넷마스크에서 주어진 네트워크 크기에서 64개의 동네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특징이 뭡니까? 여기서 비트가 점점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호스트. 한 동네당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동네를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비트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25, 25, 25, 25, 252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를 비트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이게 8, 그다음에 이게 또 8이죠. 그럼 더하면 16 되고요. 나머지가 1,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 그쵸? 16에 6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2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22비트 넷마스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24비트 넷마스크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거를 하나씩 다 이 1 숫자를 켜진 숫자 1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24비트 넷마스크 이런 식으로. 이거를 CIDR 표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뭐 사이더 이렇게 읽는다고 그러는 사이더 이렇게라도 읽는다 그러는데 이거를 뭐 클래스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고 원래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넷마스크 IP 주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너무 길다 이거예요. 이렇게 너무 기니까 이런 식으로 192.168.0.0 대시 한 다음에 22비트 20이라는 게 뭡니까? 서브넷 마스크에 1이 켜져 있는 게 22개다.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메인 리스라고 클래스 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그 도메인 주소 체계가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이제 클래스로 이렇게 크기가 구획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클래스를 없이 그냥 비트 수로만 가지고 구획을 뭐 나눌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갖고 이제 클래스 리스라는 걸 붙인 거거든요. 굳이 뭐 클래스까지 따지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는 비트만 가지고 하게 되면 아까처럼 동네가 나와버리고 동네 크기가 나오니까 서브넷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는 요거만 딱 보면 이제는 여러분 뭡니까? 요건 IP 주소고 요거는 넷마스크 비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네트워크가 어떤 건지 대해서.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네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틀린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저희 생활에서 쓰이는 것들을 모델링 해갖고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보기도 할 수 있으니까 부르고 주소를 교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니까. 단지 이제 뒤에 이렇게 계산할 때 비트 가지고 막 계산하는 게 좀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게 컴퓨터 통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걸 그냥 쓰느냐 어디다 쓰느냐 씁니다. 실제로 보면은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디폴트 게이트웨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네트워크 속성 보기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화면을 캡처한 건데 이런 식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유기를 쓰기 때문에 공유기에 랜선을 꼽았는데 IP 주소 받기로 되어 있어요.
받기도 되고 이렇게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어떻게 그러면 IP를 받아왔느냐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cmd 창에 열어갖고 실제로 이렇게 명령어를 치면 보여줍니다. 보면은 IP 버전 4 주소는 192.168.96.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40.0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는 96.1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라는 게 디폴트 게이트웨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컴퓨터 통신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컴퓨터 통신이 안 돼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96.2, 240.0 서버넷 마스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 대충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제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물리적 주소도 보입니다. 여기 보면 물리적 주소는 뭐냐면 맥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게 그거예요. 리얼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88-D7-F6 이게 리얼텍사에 할당된 OUI를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물리적 주소가 맥 어드레스를 말하는 거다. 잠깐 말했는데 이걸 크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계산 한번 해보죠, 이거를.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96.2 이렇게 됐으니까 190.168.96.0 뒤에 0이든 뭐 1이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이진수로 풀어헤치면 넷마스크는 240.0이니까 풀어헤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거를 엔드 연산을 해버리면 여기까지는 이 앞에 주소, 그쵸? 여기까지는 앞에 주소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왜? 다 1이니까 앞에 주소를 따르게 돼갖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쵸? 나머지를 다 1로 채우면 되겠죠? 1로 채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10중위수로 변환을 하게 되면 111.25라는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대역폭은 192.168.90.0부터 시작해서 192.168.111.255까지가 되고요. 이 호스트 개수를 계산해보면 4094개의 호스트를 가질 수가 있고, 이 넷마스크 IP 주소를 할당했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서브넷 동네 개수는 16개가 된다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4094개의 호스트 너무 많죠, 사실 이거는. 저 혼자 집에서 쓰는데 4094개의 호스트를 할당할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하여튼 뭐 이렇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이제 바꿔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런 그림이 돼요. 그래서 넷마스크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동네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거죠.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IP 주소 대역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만큼만 동네가 있는 거고,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는 192.168.0.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다 한 동네에 다 있는 겁니다. 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같은 네트워크 IP 주소가 나와요. 네,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P 주소, 넷마스크, 디폴트 게이트웨이 다 할당해 줬어요. 다 할당해 줬는데 문제가 뭐냐? 여전히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충돌 문제. 똑같아요, 방법은. 192.168.0.2 이 컴퓨터가 192.168.0.7 컴퓨터랑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부르는 거죠.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0.255 동네에다가 전부 다 브로드캐스팅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에다가 브로드캐스팅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같은 네트워크에 있기 때문에. 얘는 다 받아. 그쵸?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동시에 이 두 개의 컴퓨터가 동시에 누군가를 브로드캐스팅해. 부르는 거를. 그러면 통신 라인을 따라서 충돌이 나겠죠? 충돌 나갖고
네트워크가 마비가 됩니다. 한동안 안 돼, 통신이. 근데 가만 보면은 이 컴퓨터가 브로드캐스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맥 주소를 갖고 오기 위한 거예요. 그죠? 아까 뭐라 말했습니까? 통신을 하려고 하면 먼저 누군가를 찾고, 그쵸? 철수네가 미선이를 먼저 부르는 거죠. 미선아 부른 다음에 미선이 응 왜? 근데 너한테 데이터 줄 테니까 네 집 주소 좀 알려줘. 알았어. 집 주소 딱 주고 주소 주게 되면 그때 딱 물리적으로 연결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물리적 주소를 알라고 이거 부르는 거야. 전부 다. 그죠? 물리적 주소를 알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너도 나도 막 부르다 보니까 막 충돌하고 막 별짓이 다 일어나는 거죠. 충돌을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방법이 네, 이런 방법입니다. 이 중간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이 허브가 이렇게 매핑 테이블을 갖고 있는 겁니다. 190.168.0.2의 이 철수네는 물리적 주소가 이거야. 위선이네 190.168.0.7 위선이네는 여기네요. 여기 여기는 이제 물리적 주소가 이거야. 이런 식으로 매핑 테이블을 얘가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도 이 들고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여기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죽어 있으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만 나왔죠. 2하고 5 이렇게 그렇죠? 7하고 8은 컴퓨터가 꺼져 있어요. 꺼져 있으니까 이 매핑 테이블에서 없어진 겁니다. 켜져 있으면 이 매핑 테이블에 등록이 돼요. 딱 켜져 있으면 얘가 브로드캐스팅 하나 딱 날리거나 아니면 뭔가 액션 딱 취하는 순간에 얘가 매핑 테이블에 이거를 탁 등록을 하게 됩니다. IP를 가져갈 때에 보통은 가져갈 때 이렇게 합니다. DHCP를 가져갈 때에 이 매핑 테이블을 딱 유지를 시켜 놓습니다. 하나 인스트가 딱 돼요. 생성이 됩니다. 얘가 컴퓨터 켜지면 이 매핑 테이블에 맥 주소랑 같이 딱 등록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2.168.0.2 얘가 0.5랑 통신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브로드캐스트를 날리죠. 그죠? 야 0.5 응답바람 이렇게. 그러면 중앙에 있는 이 허브가 나머지 요 라인을, 그러니까 얘는 브로드캐스트 한다면 요 라인을 타고 딱 외치는 거죠. 이 라인을 타고 딱 외치면 이 허브는 나머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라인에다가 브로드캐스팅이 되도록 놔두지 않아요. 다 차단시켜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매핑 테이블에서 맥 주소를 그냥 리턴해버려요. 자기가 갖고 있는 매핑 테이블에 이게 있다는 말은 뭡니까? 컴퓨터가 켜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죽어있으면 얘가 없어져요. 컴퓨터 꺼버리면.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살아있는 거예요. 응답을 대신해주는 겁니다. 얘가 브로드캐스팅 날리면 다 전파가 안 돼요. 전파가 안 돼 대신 얘가 응답을 해주는 거야. 왜? 알고 있으니까. 만약 얘가 브로드캐스팅 딱 했는데 얘가 매핑 테이블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그냥 보냅니다. 그렇게 작동해요. 이 허브가. 허브에 그런 기능을 넣어놓은 거죠. 실제로 넣어놨어요. 넣어놔서 이제는 브로드캐스팅 한다 그러면 전체 네트워크로 브로드캐스팅이 날아가지가 않아요. 날아가지 않고 얘가 중간에 받아갖고 그거를 대신 다 해주는 겁니다. 훨씬 더
빠르고 충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허브들이나 공유기, 특히 공유기 같은 경우에 이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브로드캐스트를 날리면 다 전파가 다 안 됩니다. 얘가 다 막아버리고 얘가 그냥 다 응답을 해버려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기능이 없을 때에는 다 전파됐어요. 그냥 부르면 다 모든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들이 응답을 수신을 다 받았고 응답하기도 하고 중간에 그런 충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고자 이런 식으로 다 했던 거죠. 제 집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공유기가 하나 있어요. 이 뒤에 이렇게 랜선 들어와갖고 이렇게 꽂혀 있죠. 바깥으로 나가는 허브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DHCP라고 그래서 컴퓨터가 켜지면 IP를 자동으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네. IP를 할당해준다는 말은 IP 주소, 넷마스크, 디폴트 게이트웨이 이 세 개를 사람이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받아와요.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DHCP라 부르는데 그 받아오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IP 맥 주소 유선 자동 할당이 되어 있죠. IP 맥 주소 테이블을 얘가 유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폰도 보이네. 아이폰에는 90.8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맥 주소가 나오는 거죠. 무선 자동 할당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 되는 거네. 얘는 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IP 맥 주소 맥핑 테이블을 생성을 합니다. 왜? 브로드캐스팅을 차단하려고. 모든 네트워크 기기에 전파되는 걸 차단해버리고 자기가 대신 응답해 주려고. 여기 한 줄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컴퓨터가 켜져 있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공유기 같은 경우에도 내부 네트워크 설정할 때 이런 식으로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부 네트워크 설정을 뭐냐 하면은 얘 자체에도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소를 놓고 서브넷 마스크 가지고 동네 크기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 설정은 동네 크기를 정해주는 거예요. 얘는 지금. 그래서 240.0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4,000개가 넘는 호스트 한 서브넷당 4,000개가 넘는 호스트를 가질 수 있는 동네 크기를 만들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소 대역이 1부터가 아니라 2부터 시작한 거는 뭐냐면은 공유기기 자체 내에 내부 IP 주소를 1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1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2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런 기초 지식을 알면 리눅스뿐만 아니라 공유기 설정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는 거다. 얘가 부르면 얘가 대신 응답해주고 나머지 컴퓨터에 그 외침이 전달되지 않도록 브로드캐스트 되지 않도록 다 막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운영이 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설명을 하면서 동네 개념 그리고 우편 전송하는 그런 거를 빗대서 통신 방법도 같이 이제 설명을 곁들이면서 했는데 두서없이 갑자기 뭐 네트워크 IP가 나오고 브로드캐스트 IP 주소가 나오고 뭐 뜬금없이 이렇게 막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동네에 빗대서 한번 설명을 쉽게 하느라고 동네를 가져다 붙였습니다. 예,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한 건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처음부터 이제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 보니까 동네라는 개념을 가져다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가만 보면 이제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동네 개념,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그런 방법들을 컴퓨터 모형으로 이제 바꿔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요 네트워크 세팅, 요 화면 내용을 많이라도 이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 화면, 이렇게 윈도우즈에서의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컴퓨터, 리눅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이 세 가지는 필수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번 시간은 크게 다 이해를 하신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눅스 네트워크 관리자 수업 첫 번째 시간으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리눅스 네트워크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